안녕하세요. 에스버프입니다. 유럽 4대 리그 주말 경기 추천 영상인데요. 뭐 라리가, 분데스, 그다음에 EPL 그리고 세리아인데 이 라리가하고 EPL에서는 이제 승무패 대상 경기가 아닌 경기들 중에서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승무패 대상 경기들은 여기가 승부처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4대 리그 추천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라리가 경기인데 에스파뇰과 카디스의 경기인데 두 팀 모두 승점 단 1이라도 아주 다급한 상황입니다. 에스파뇰 현재 리그 6연패 부진이죠. 6연패 기간 동안 15실점, 수비가 크게 무너진 모습입니다. 이 주전 풀백인 올리반이 부상 이탈은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더군다나 이 카디스가 측면 공격을 좀 선호하는 스타일이어서 이 상성이 좀 안 맞죠. 4월 3일에 부임한 이 가르시아 감독도 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19위 강등권 탈출을 위해서는 이 경기 승점 획득이 절실한 상황이죠. 승점 1이라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운영이 예상이 되는 에스파뇰입니다. 원정팀 카디스입니다. 카디스 현재 강등권과 승점 4점 차 16이에요. 카디스도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도망가야 돼요. 이 오캄퍼의 장기 부상, 그다음에 잘두아와 에스칼란데는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죠. 부상자가 많은 상황에 최근 그래도 승점을 좀 잘 챙겼습니다. 다만 이제 경기력이 계속 밀리면서 불안한 모습이 있었죠. 리그에서 득점이 뒤에서 두 번째로 골 결정력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부상자가 많고 공격력이 약한 카디즈 역시나 승점 1이라도 챙기기 위해서 보수적인 운영으로 나오겠죠. 배당은 에스파뇰이 정배당을 받은 상황입니다. 두 팀 모두 최근 불안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을 만큼 이 안정적인 운영으로 어쨌든지 간에 승점 1이라도 가져가려고 할 겁니다. 많은 득점이 나오기 힘든 경기입니다. 굳이 승패를 가린다면 에스파뇰의 패나, 왜냐하면 측면 수비 허점이 있는 만큼 밴디 무 예상이 되는데 이 경기는 그냥 언더가 가장 안정적인 투표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오사수나와 베티스의 경기죠. 이 부상자가 많아도 이 베티스의 클래스가 좀 앞서 보이죠. 팀 오사수나는 최근 6경기 1승 2무 3패로 부진합니다. 이 기간 득점이 단 3개밖에 없다라는 게 치명적이죠. 이 모이 구메즈는 징계를 결정을 하고 가르시아와 토토, 이 아빌라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아빌라는 이 오사수나 팀 내 최다 득점자로 결정할 경우에 이 공격력이 심각하게 문제가 생기겠죠. 베티스에게 최근 11경기 동안 맞대결 승리가 없습니다. 이게 근 한 10년간의 기록인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했죠. 공격력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사수나입니다. 원정팀 베티스죠. 소시에다와 승점 3점 차 5위 챔피언스리그 진입을 위해서 승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난 라운드 에스파뇰을 잡으면서 리그 연패에서는 탈출을 했습니다. 이 루이발, 이 사발리, 이 페젤라가 이탈한 수비진에서는 불안감이 좀 있죠. 지난 경기 이 아요세 페레즈의 활약으로 이 카넬레스의 공백을 잘 메꿔줬습니다. 최근 상대 전적에서 11경기 9승 2무 압도적 우위가 있죠. 반등한 베티스, 이 아요세 페레즈의 폼이 절정에 오른 상황이죠. 배당은 이 오사수나가 홈팀이어서 그런지 정배당을 받았는데 결과는 반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결정자 변수가 두 팀 모두 있지만 오사수나의 공격력이 너무 떨어진 상황이죠. 이 경기 오사수나의 패, 핸디 무, 오버 추천을 드립니다. 이 경기는 아닙니다. 핸디 무가 아니라 핸디 패죠. 이게 오사수나가 정배당인 만큼 이 핸디 패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 배당률 2시에 발표가 되고 나서 빠르게 해서 올려드리다 보니까 이 데이터에서 표기가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라리가 두 경기 추천드리는 거는 우선 에스파뇰과 카디스는 언더 추천드리고 오사수나 베티스는 이 패 이렇게 해서 4배짜리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경기는 EPL 아스널과 소튼의 경기인데요. 아스널 우승 경쟁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2연속 2대2 무승부인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2점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무승부를 내준 점이에요. 여전히 리그 1위지만 2위 맨시티의 승점차가 많이 줄었습니다. 2월 4일 에버튼전 이후로 13경기 연속 득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좋은 부분이죠. 이 토미아스, 그다음에 살리바와 엘레니는 출전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최근 리그 홈에서 10경기 동안 소튼 상대로는 패배가 없었던 아스널이죠. 흔들리고 있지만 이 반등의 기회가 찾아온 아스널입니다. 이번 경기 잡아야 되겠죠. 소츠는 최근 5경기 1무 4패, 강등이 거의 사실상 유력합니다. 이 전반기에 보여줬던 소튼보다는 최근 경기력이 올라와 보이는데 그래봤자입니다. 그래봤자 이게 EPL 일부에서 뛰는 팀이 맞나 싶을 정도예요. 슈팅 개수를 많이 가져가려고 하고 최대한 점유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믿어볼 만한 것은 워드 프라우즈의 프리킥이나 세트피스 한 방밖에 없죠. 남아있는 거는 뭐 강등을 피하기 위한 버프, 정신력만 상대가 아스널이죠.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소튼인데 막판 스포트 하필 근데 이번 상대는 아스날 힘들 것 같습니다. 배당 1.1이고요. 핸디도 1.47밖에 안 됩니다. 아스날의 최근 2무승부 부진했는데 홈에서 이 소튼 상대로 이변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 거의 제로에 가깝죠. 아스날의 승, 핸디 승 오버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 풀럼과 리즈의 경기인데요. 미트로비치가 없지만 대안을 찾아낸 풀럼이죠. 직전 에버튼전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를 반등을 했습니다. 미트로비치의 부재가 컸었는데 빠른 자원들을 배치하면서 공격 스타일의 변화를 줬죠. 최근 3연패 기록에서 유럽 대항전 출전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졌습니다. 이 직전 경기에서 스타일 변화를 가져오면서 공격 선수 변화가 성공적으로 정착을 했죠. 수비력이 약점인데 이 레노의 선방이 최근 굉장히 좋았던 만큼 뒷문은 또 안정감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힘이 아닌 스피드로 이 스타일을 변모했습니다. 이게 은근히 잘 먹혀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원정팀 리즈죠. 이 최근 5경기 2승 3패. 근데 이 3패 중에서 아스날과 리버풀이 껴있는 만큼 그래서 선전하고 있는 상황이죠. 16위로 까딱하면 강등권 추락을 할 수 있는 만큼 동기부여는 큽니다. 최근 5경기에서 18실점. 너무 수비가 불안하죠. 리즈 특유의 강한 전방 압박 이런 게 사라졌습니다. 이 가르시아 감독 부임 후에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인 타일러 아담스가 이탈한 후에 수비력이 많이 불안해진 리즈죠. 최악의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 리즈입니다. 이 실리적인 축구도 안 먹히고 있죠. 배당은 플럼이 정배당을 받은 상황이고요. 최근 수비력 문제가 심각한 리즈입니다. 홈에서 플럼이 속공 모드로 괴롭히겠죠. 플럼의 승, 핸디를 받아도 이길 것 같습니다. 언더 2대0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추천을 드립니다. 언더입니다. 투표 추천입니다. 이 아스날의 핸디 승 한 골차 마이너스 1 핸디 정도는 충분히 아스날이 극복을 하겠죠. 플럼과 리즈 경기 플럼의 승 3배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분데스리가 이 보움과 볼프스의 경기입니다. 이 보움의 높이냐 이 볼프스의 속도냐 대결이 되겠죠. 현재 보움은 강등 경쟁을 하고 있고 강등권과 단 3점 차이인데 득실이 마이너스 30 리그 최저위입니다. 문제는 수비인데 리그 내 최다 실점팀이에요. 이 센터백들이 키가 큰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민첩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이 수비 에이스인 이 슐로트백이 부상으로 아웃된 것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이 공격진 수비진 모두 180 후반부터 190 초반의 장신입니다. 전체적으로 팀이 속도와 역동성이 부족합니다. 뛴 거리도 리그 최하위 18위예요. 느리고 둔한 보움이죠. 이 볼프스는 리그 9위 하지만 6위 레버쿠젠과 이 컨퍼런스 리그 진출 티켓을 놓고 다투고 있는데 승점 4점 뒤져 있습니다. 이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 니코 코바치 스타일답게 리그에서 가장 많이 뛰는 팀입니다. 분데스리가 전체 스프린트 횟수가 1위죠. 전방보다는 미드필더에서 압박을 시도하면서 여기서 볼 탈취 후 빠르게 공격까지 연결하는 스타일이죠. 지금 5경기에서 1승 3무 1패로 다소 부진한데 이 최근 수비진에서 이상하게 잔실수가 나오면서 좀 승리를 거둘 경기들을 놓쳤죠. 볼프스는 빠르고 역동적인 팀입니다. 배당 볼프스가 정배당을 받았죠. 이 배당대로 갈 것 같습니다. 최전방 아쉬움은 있지만 이선지원이 확실히 좋은 볼프스의 우세가 예상이 되죠. 두 팀 모두 수비 불안이 있는 만큼 오버도 꽤나 추천할 수 있는 배당이 되겠습니다. 보험의 패, 핸디 무, 오버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헤르타 베를린과 브레멘의 맞대결입니다. 이 브레멘의 이 득점왕 크루크가 이번 경기 부상으로 나올 수가 없죠. 헤르타 베를린입니다. 리그 최하위로 강등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 최근 한 달간 승리가 없습니다. 최근 5경기 매경기 실점하고 있는데 수비가 약하죠. 이 골키퍼 올리베르 크리스텐센 선방률 60%밖에 안 됩니다. 꼴찌예요, 리그에서. 이 도디 루케바키오가 리그 10득점을 거두고 있지만 후반기에는 조금 부진하고 있죠. 원래 이 선수가 원래 포지션이 오른쪽 윙이 아니라 이 최전방 투톱으로 뛰면서 본인의 장점도 좀 사라진 상황이에요. 점유율도 리그 최하위고 3호에 기반해서 다이렉트한 역습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수비 후역수비인데 뒷공간을 반대로 털리는 베를린이죠. 원정팀 브레멘입니다. 니콜라스 필코크가 리그 16득점으로 득점왕을 달리고 있는데 부상으로 나오기가 힘든 상황이죠. 최근 5경기에 2무 3패여서 안 좋습니다. 측면 크로스 대처에서 좀 문제가 있어요. 수비에서. 그래서 크로스 올라오는 거에 대한 제공권 약점도 있고 위치 선정도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공격 쪽에서는 빠른 역습을 통한 득점이 괜찮습니다. 이 측면에서 이 바이저와 양 윙백의 공격이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마르빈 두쿠슈가 리그 8득점 5도움으로 전진 패스와 연계 플레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필크로커가 없다고 해도 이 두쿠슈가 있는 만큼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줄 거예요. 수비가 불안하긴 하지만 역습이 굉장히 매서운 브레멘입니다. 배당은 헤르타 베를린이 홈인 만큼 정배당을 받은 것 같은데 결과는 반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수비가 허술한 헤르타, 역습의 속도가 매서운 브레멘이 카운터로 잡아낼 경기입니다. 이 경기
이 헤르타의 패, 핸디를 받아도 핸디가 플러스 핸디이기 때문에 이 핸디 패, 그다음에 언더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호펜하임과 켈렌의 경기죠. 이건 저희가 또 멘트도 수정을 못했네요. 너무 정신없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호펜하임은 최근 5경기 3승 1무 1패, 미넨 원정에서도 무승부를 거두면서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크라마리치가 최근 5경기 3득점, 리그 전체 9득점으로 팀의 공격력을 책임지고 있죠. 리그에서 세 번째로 압박 강도가 높은 팀이고 전방 압박을 많이 시도를 합니다. 다소 플레이 스타일이 거칠어요. 이번 시즌 카드가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고 생활 한 달 동안에는 2경기 연속 퇴장당하는 경기도 있죠. 그만큼 압박이 세다 보니 이 뒷공간이 많이 노출이 되기도 합니다. 올리버 빈박 골키퍼는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방 횟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이 골키퍼에게 위기가 많이 노출이 된다는 거죠. 돌격 앞으로 성향의 팀입니다. 강등권에 있었는데 최근 기세가 살아났죠. 원정팀 켈른입니다. 이 1승 2무 3패, 특히 최근 2연패로 기세가 좋지가 않죠. 전방 압박이 강한 팀이고 골드실도 호펜하임과 같고 스타일이 비슷합니다. 두 팀이. 강한 압박과 거친 태클로 승리를 거두는 스타일이죠. 문제는 골키퍼인데 이 마빈 슈밥의 리그 선방률 최하위입니다. 미드필더들의 득점 가담은 좋은 편입니다. 이 최전방 이 다비젤케의 결정력이 좀 떨어져서 그렇지. 강한 전방 압박, 그러나 후방의 불안 요소, 두 팀의 성향이 굉장히 비슷해요. 배당은 홈팀 호펜하임이 정배당을 받은 상황이고요. 비슷한 스타일의 두 팀인데요. 최근 분위기는 상반되고 있죠. 흐름을 탄 호펜하임이 홈에서 충분히 이겨낼 경기입니다. 호펜하임의 승, 핸디, 무, 오버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분데스리가 투표 추천인데요. 호펜하임과 켈렌의 경기는 호펜하임의 승, 보흐մ과 볼프스의 경기도 보흐մ의 패, 베를린과 브레멘의 경기도 이것도 역배이긴 한데 베를린의 패를 추천을 드립니다. 제 경기 11.5배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리아 경기인데요. 라치오와 토리노의 경기입니다. 라치오 교통사고가 웬 말입니까? 이게 임모빌레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8주라는 기사가 현재서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시즌이 아웃된 것 같습니다. 최근 리그 5경기 4승 1무인데 이 컨퍼런스 리그 탈락하고 나서 리그에 집중하면서 결과가 좋아졌습니다. 유벤투스가 승점 삭감이 회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라치오가 지지난 라운드 그 맞대결에서 승리하면서 2위를 유지하고 있죠. 팀의 핵심이자 주포 임모빌레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게 임모빌레가 있었기 때문에 적은 찬스에서도 득점을 성공하는 장점이 있었는데 이게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양쪽 윙어들의 활약이 괜찮은 만큼 이 선제골이 관건입니다. 선제골을 빠르게 넣는다면 몰아치면서 충분히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거예요. 임모빌레 이탈, 이 라치오 입장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원정팀 토리노입니다. 최근 리그 5경기 1승 2무 2패. 2패는 나폴리와 로마 상대적 강팀들이었습니다. 득점력에서 좀 약한 모습이죠. 득실이 -5예요. 점유율을 통한 득점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이게 은근히 상대적 강팀을 상대로 점유율을 가져가지 못하고 강팀을 상대로 이 대량 실점을 당하기도 합니다. 클린시트 경기가 7번 뿐이고 은근히 실점도 많은 편이에요. 살레르니 전에서 경기에서 이 16개의 슈팅을 가져갔는데 단 한 골로 무승부를 거둔 거, 굉장히 골 결정력에 부족한 점, 이 약점이 드러났던 경기였죠. 강팀에게 약한 토리노입니다. 라치오가 정배당을 받았고요. 이 경기는 임모빌레가 빠졌지만 강팀에게 유독 약한 토리노인 만큼 충분히 홈에서 잡아낼 경기로 보입니다. 라치오의 승. 다만 임모빌레가 빠진 만큼 많은 다득점 경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핸디 무 그리고 오버 2대1이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경기 삼프도리아와 스페치아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특명 강등권 탈출, 이 스페치아에게 특명이 내려진 경기죠. 홈팀 삼프도리아입니다. 이 최근 5경기 1승 1무 3패, 리그 최하위죠. 주로 선수비 후 역습으로 공격을 전개를 하는데 득점은 9점으로 리그 최저 득점이고 슈팅 횟수도 리그에서 최하위입니다. 이 공격진에서 이 마눌로 가비아디니와 이 헤세 로드리게스, 이 두 선수가 좀 그나마 제 몫을 해주는데 이 선수들도 득점이 많지 않아요. 이 가바디니안이 6골밖에 안 되고 헤스 로드리게스는 이제 겨울 이적 시장에 합류를 했는데 직전 경기에서 이제 한 골을 넣었죠. 최근에 후보 골키퍼 니콜라 라발레아가 나오고 있는데 기존 주전 골키퍼보다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출전하고 있죠. 수비력이 정말 최악인 삼프도리아입니다. 리그 최하위, 모든 게 최악의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원정팀 스페치아입니다. 최근 5경기 2무 3패, 5경기 동안 다 실점을 했고 리그에서 최다 슈팅을 허용을 하는데 수비적인 운영을 선호하는데 너무 내려앉다 보니까 중간에 공간을 너무 많이 내줘서 그렇죠. 직전 경기 라치오전에서 이시안 암파두가 퇴장을 당했는데 그나마 스페치아에서 멀쩡한 수비수였는데 이탈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내려앉는 팀이지만 공격 속도도 좀 늦은 편입니다. 빠른 역습보다는 짧은 순간에서도 이 만들어 나가는 시도를 많이 하고 유한 공격을 만들기보다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뭘 만들어내려고 하다가 오히려 역습으로 실점하는 상황이 되게 많죠. 그래도 롱볼 통한 역습은 좀 먹힐 때가 있습니다. 이 은졸라의 결정력이 굉장히 좋죠. 13골로 팀 내 최다 득점자입니다. 분위기 만들기 어려워 보이지만 이 팀을 캐리할 수 있는 은졸라라는 확실한 골게터가 있습니다. 배당은 삼프도리아가 홈팀인 만큼 정배당을 받았는데 결과는 이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강등권과 격차를 벌려야 할 스페치아입니다. 이 경기는 단순히 3점짜리 경기가 아닐 거예요. 이 은졸라를 앞세워서 허술한 삼프도리아 수비를 공략하려 할 겁니다. 이 경기 삼프도리아의 패, 핸디 패, 언더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경기는 우디네세와 크레모네세의 경기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여기도 멘트를 수정하지 못했네요. 먼저 홈팀 우디네세입니다. 최근 5경기 2승 1무 2패인데요. 리그 중반에 굉장히 성적이 좋지 못했는데 최근 다시 이 반등의 기회를 잡았죠. 상대적 강팀한테는 지고 약팀한테는 이기고 비슷한 전력한테는 비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는 AC 밀란이 로테이션 돌렸을 때 AC 밀란과도 비겨내기도 했죠. 주로 역습을 통한 득점을 만들어내는데 딱 XG값만큼만 득점을 합니다. 그러니까 찬스가 만들어진 만큼만 골을 넣고 있어요. 측면 수비가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양쪽 윙어들의 수비 관여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컷백을 통한 실점이 좀 많은 편이에요. 세트피스를 통한 득점력도 괜찮은 편입니다. 딱 중위권에 위치하여서 이 동기부여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좀 불안 요소죠. 딱 중위권이죠. 이길 팀 이기고 비길 팀 비기고 질 팀한테 지는 원정팀 크레모네세입니다. 최근 5경기 2승 1무 2패 최근 2연승의 상승세입니다. 단 이번 시즌에 원정에서 단 1승밖에 없이 약한 모습이에요. 이 우측 풀백 이 세리니콜라의 폼이 최근 굉장히 좋습니다. 2000년생 골키퍼 이 카네르세치가 최근 중요한 선방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강등 탈출까지 7점으로 이 최근 연승 흐름이라면 동기부여가 충분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공격력이 답답한 팀들 상대로 좀 무승부를 많이 거두는 크레모네세예요. 분위기 반등에는 성공을 시켰습니다. 배당은 홈팀 우디네세가 정배당을 받았고요. 분위기는 크레모네가 상승세긴 한데 원정에서 약한 모습이 변수가 되겠죠. 서로 비슷한 스타일의 축구를 구사합니다. 홈팀의 우세가 예상이 되는 경기죠. 우디네세의 승, 핸디부, 오버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세리에 투표 추천입니다. 라치오와 토리노 경기는 라치오의 승 추천드리고요. 삼도리아 스페치아의 경기, 삼도리의 패, 은졸라의 한 방을 기대를 해봅니다. 우디네세와 크레모네세의 경기는 홈팀인 우디네세가 가져갈 쉬울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3경기 7.1배 추천드리고요. 이상으로 프로토 승부식 46회차 4대 리그 추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분석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하겠고 저희는 다음 주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